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또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지난 시간에 경관 생태학이 끝나고 오늘은 보건 생태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지난번에 중간고사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지난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다 보았지만 이번 기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쳐서 한 번에 볼까 지금 시행 예정이에요. 문제는 이미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어느 정도 준비는 구축을 해놨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중요한 포인트만 지금 시작할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5월 초에 또 학교에서 어떻게 방침을 나올지 얘기를 하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5월 초에는 일단은 강의 학생 수 30명 이하 되는 학생들만 대면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30명 넘음으로 비대면 수업이 앞으로 몇 번간에 더 걸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련히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일단 나의 생각은 5월이 안 되면 혹시라도 6월이라도 반드시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얘기했지만 시험 전에는 지금까지 수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유튜브 수업을 통해서 답답하고 미흡했던 점을 완전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시험 전에도 확실하게 복습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대면 수업이 아니라 답답하다, 짜증나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나는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고, 우리가 이번 학기 전에 시험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학기에 배웠던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를 꼭 시험 대비뿐이 아니고 진짜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요점 정리할 기회를 가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차피 이런 상황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생태보건 유형 사례, 그리고 또 생태보건 대상, 이론, 과정별 고려사항, 그리고 서식처 보건 개념, 구성 요소, 그리고 스마트 보건,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간단히 했었어요. 어떤 내용 했었는가 하면은 죄송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생태보건 유형 사례인데 개념에 대해서 보건과 복구 대책 지난 시간에 한번 했는데, 또 여러분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또 과거가 되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로축이 뭐라고 그랬죠? 생태계 기능이에요. 기능인데 이거는 생태계 기능, 그리고 세로축이 생태계 구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처음 이 생태계가 복원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확실히 얘기를 하면은
훼손되기 이전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 그러니까 요거 생태계가 이미 이게 훼손이 됐어요. 그런데 훼손되는 것을 생태계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 요거 훼손 이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전으로 되돌리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끝까지 훼손돼서 그것을 훼손 이전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복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려운 경우에 자연 생태와 유사한 생태계로 간다는 것. 복원까지 가기 이전이에요. 이 상태를 우리가 복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복원 어렵다. 그리고 복구까지 해봤는데 이것도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대체는 뭐라고 그랬죠?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했죠. 원래 생태계 구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원래 생태계와 유사하게 새로 만든다는 뜻인 것을 우리가 대체. 그래서 생태계의 기능과 생태계의 구조와 훼손된 생태계를 훼손 이전으로 다시 돌리는 상태라고 끝까지 그 완벽하게 돌리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당연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리빌리테이션, 복구를 한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원래 상태와 유사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원래 상태에 가깝게 회복시켜 준 것은 대표적인 복원의 유형이 되겠다. 지난 시간에 남대문의 경우 불에 탔을 때 우리가 복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 만들었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생태 복원이라기보다는 완벽하게 과거의 훼손 이전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이니까 우리가 복구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계천 생태 복원 하천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그것도 생태 복원 하천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느 의미에서는 복구의 의미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튼 이 그림과 이 첫 페이지 이 내용은 이번 시간 내내 그 생태 복원의 유형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상태이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었으면 되겠고요. 그래갖고 사례를 여기 드러놨는데, 자연형 하천 및 생태 하천 복원, 그리고 산림을 복원한다. 그 다음에 복구 사례는 탄광 지역의 광산 지역을 높여서 한다. 그리고 도로나 비탈면의 절성토 사면의 공사 녹화. 절성토 사면이라 하면 이렇게 만약에 경사진 곳이 있다면은 여기에 이제 도로가 날 경우 한쪽은 이쪽은 깎아내려요. 이쪽 깎아내리는 것을 우리가 절토라고 하고, 그리고 이쪽 부분은 또 쌓아서 평평한 지역을 만드는데 그곳을 성토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에 도로가 저기 나면 되겠죠. 절성토 부분을 우리가 세면에 이것을 경사진 곳을 세면을 하는데 녹화 공사를 한다든지, 여기는 이 부분은 다 녹화 공사를 하겠죠. 녹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드 스프레이라고 종자를 뿌려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러니까 접착제를 바르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종자를 뿌리거나 종자를 뿜어 올리는 방법.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사면 녹화, 경사진 곳에 녹화했던 그런 것들을 가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대체 사례는 새만금 시와와 같이 갯벌로 이루어진 간척지를 생태공원이나 철새 도래지로 조성하는 것. 대체 새만금 시와 했는데 대표적인 대체 사례가 나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암동에 있는 난지도 공원, 상암 축구장 근처에 난지도 공원, 하늘공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하늘공원이라는 것이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이었다고 해요. 그 자리를
복원 복구는 할 일이 아니고 또 다시 새로운 공원으로 만들어서 여기 생태공원 조성했다 그러는데 하늘공원 가보면은 거기에 태양광 발전도 조금 해놨다고 그러고 주변에, 그리고 풍력 발전도 좀 해놨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아무튼 공원에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겸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도시공원 형태의 생태공원, 그리고 철새 도래지도 조성을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회 있다면 상암 축구장 부근의 하늘공원,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을 복원을 했다고 대체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를 매립했다. 땅으로 파서 쓰레기를 처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수질 문제에서는, 수질 오염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침출수가 발생해서 침출수에 대한 지역의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매립하는 경우에 매립가스, 메탄가스라든가 거기에 대한 폭발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매립에 대한 후유증, 수질이나 대기 오염에 대한 그런 것도 다 공원 조성 당시에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태 복원에 대해서는 개념이 서식처 복원과 종복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번 학기의 앞선 시간에서는 생태계에서 생물 종복원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생물종과 생물이 살고 있는 서식처가 꼭 같이 움직여야 한다. 서식처의 복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유역의 핫플레이스, 핫스팟 지역도 얘기를 했었고, 야생동물 서식처로서, 그리고 또 여기서는 훼손된 황폐화된 지역의 기존 식생과 야생동물 서식처를 회복시킨다. 그리고 오염된 지역에 있어서 야생동물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서식처 복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리고 서식처 복원 유형에는 생태계 유역 또는 경관을 복원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생물종 서식처 조성한다. 그리고 습지를 복원한다. 습지라는 것이 생물 다양성의 보고, 생물 다양성의 중심 지역으로, 습지라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단순 생각하기에 웻랜드, 그냥 물이 어느 정도 잠겨 있는 땅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습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과 역할, 그런 것을 갖고 있어서 서식처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토양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토양에 흡수해서 토양을 복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도 있고요. 그리고 종의 서식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습지 주변에 레크레이션 기능이 있죠. 그래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습지는 순천만 습지, 그리고 제주도에도 여러 습지가 있고, 그런데 순천만 이런 데가 가장 유명한 그런 데일 것 같아요.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도 또 어쩌다가 여행을 가게 된 경우가 있다면 습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얘기한 습지의 기능, 토양 복원한다, 수질 정화한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기능도 있다, 그리고 종의 서식처가 있다, 그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습지에 대해서 또 생물 다양성의 가장 중심 지역이다. 그래서 습지 복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생태 복원 그런 사업 유형에서는. 그리고 오늘 생태 복원에 관한 챕터인데, 생태계에서는 생태계와 건강을 이번에 강의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 환경 기사 쪽에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생태 복원 기사라는 그런 파트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태계를 공부했던 생태공학, 생태환경, 환경생태학 이런 것을 공부하는 그런 거에 가장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는 경관생태학 보면서 환경 생태 계획을 그래서 신도시 수립하고 이런 데 적용을 한다. 그런데 또 그 생태 보건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환경부 주체로 엄청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생태 보건 쪽에도 꽤 많은 일자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태보건 기사 한 번쯤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생태보건 기사는 대기기사, 수질기사에 비하여 훨씬 무엇이냐, 숫자가 작아요. 희소성이 있는 만큼 희소성이 있다는 것은 꼭 필요한데 사람이 적다는 그런 얘기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뒀으면 좋겠고, 첫째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내가 환경 설계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와 병행해서 수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업계 내용들을 동향을 조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이 대기기사라고 하더라고요. 대기기사는 진짜 사람이 없대요. 거기다가 대기 측정 분석사라는 그런 게 새로 나왔는데, 대기 산업기사에서 를 가지고 몇 년 근무를 하든지 아무튼 그 자격 기준이 있어요. 나도 어디서 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필요하다면은 다시 한번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무튼 대기 측정 분석사가 2020년부터는 업체마다 한 사람씩 반드시 고용을 하도록 지금 7월달이 2달 남았죠. 한두 달 남았는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비상이 걸릴 정도로 긴장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내가 방사선과 환경을 강의하면서 환경정의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또 생태보건, 토양 이렇게 기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대기기사 여러분들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기 분석사 그 자격증은 아무튼 기술사보다는 더 좋은 대우로 엄청난 연봉을 지금 제시하는데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6천, 7천까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튼 꼭 연봉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준비해라. 이런 것도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희소성이 있으니까 대기기사 쪽에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서식처 보건에 이어서 생물종 보건인데, 생물종 보건은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 인공 증식이 필요한 생물종들을 우리가 복원을 한다. 그리고 유형은 현지 내 보존, 현지 외, 현지 내 보존을 인사이트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현지 외 옵사이트 혹은 아웃사이드 복원이라고 하는데, 생물종을 현지 내에 보존할 수 있고 현지 외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현지 내에 보존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현지 내에 보존할 수 있는 거 동물원 생각하면 되겠죠. 식물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현지 외 보존, 그리고 현지 외 보존이 동물원, 식물원이 되겠고, 현지 내 보존을 하긴 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동물원, 식물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경우, 그리고 또 우리가 저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유전자 은행, 그리고 종자 은행 이런 것들을 또 현지 외에 보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현지 내에서 종자은행, 유전자은행 같은 그런 것을 보관해서 우리가 생물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생물종의 보건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생물종이에요. 근데 이 생물종은
동물에 관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태보건 전체는 보건, 복구, 대책 이렇게 크게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생물종 보건을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재도입이라는 방법이 있고 재확립이 있고 그다음에 이입이 있고 재강화 보충 그리고 보존적 온화한 도입 이렇게 5가지로 나누었는데 얼핏 보면 그 말인 것 같고 구분이 잘 안 되는 수가 있는데 하나씩 다시 한번 볼게요. 재도입이라는 것은 reintroduction이라고 해서 멸종된 종을 그 역사적인 서식지 범위 내에 다시 정착시키려는 시도다. 역사적이라는 범위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재확립, reestablishment라는 것은 재도입과 동의어이지만 내가 그 말 갖고 얘기했잖아요. 동의어예요. 재도입과 재확립은. 그런데 이 재도입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재도입이 성공됐다. 그런 경우는 재확립, establishment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재확립의 예를 들어놨어요.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그리고 소백산의 여우복원사 이렇게 해놨는데 지리산 반달가슴곰, 소백산 여우복원 이런 것들은 가끔 9시 뉴스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달가슴곰 복원 같은 경우는 글쎄 몇십 종이 지리산에 이제 우리가 헤쳐놨는데 그 반달가슴곰 있는 곳을 지리산에 풀어놨는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반달가슴곰 하나하나 개체마다 다 칩을 넣어놔서 한 자리에서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강아지 잊어버릴까봐 강아지에도 칩 넣는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반달가슴곰 같은 경우도 그리고 철새도 마찬가지예요. 철새도 보호를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철새에 다 센서를 침입해갖고 센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어디로 경로로 이동했다, 어디 경로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동 경로 파악해서 우리가 그 철새 도래지를 보호하는 그런 데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야생 개체나 개체군을 서식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으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입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의도적이에요. 인위적으로. 왜 이입을 시키나? 생물종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강화 보충이라는 reinforcement, supplement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동종 개체군의 개체를 보완하는 것. 요 이입이 인위적으로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재강화 보충은 개체를 보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적 온화한 도입 conservation introdu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정 종에 기록된 분포지역은 아니지만 서식지와 생태지리적 조건을 갖춘 지역 내에 그 종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온화한 도입이다. 이런 것을 연착, 순차적인 도입 그리고 또 온화한 도입이 있다면 온화하지 않은 강제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재강화, 보충 이런 것과 온화하고는 조금 반대적인 그러한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순착륙 그리고 이건 온화한 도입은 순착륙, 연착륙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재도입은 역사적인 서식 범위 내에 다시 정착시킨다. 그리고 재확립이라는 것은 요 재도입이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리산 반달가슴곰 얘기 들었고 그리고 이입이라는 것은 서식지 범위 내에서 다른 것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재강화라는 것은 개체군의 개체를 보완하는 것을 우리가 재강화, 보충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온화한 도입이라는 것은 특정 정에 기록된 분포지역은 아니지만 서식지와 생태 지리적 조건을 갖춘 지역 내에 그 종을 정착시키려는 노력, 비교적 온화한 노력, 유연한 노력 이런 것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생물종 복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근데 생물종이라는 것인데 저기 여기서는 비교적 무엇이냐, 동물에 관한, 식물보다는 동물에 대한 개념이다, 그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복원 생태학 이론이 있는데, 생태계의 생태적 속성은 자립성, 탄력성, 지속성,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했었죠? 안정성, 순환성, 다양성,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는 자립성, 탄력성,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이런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 생태계 복원에서는 그 속성으로서 생물종을 조합한다. 그래갖고 자생정, 그리고 물리적 환경, 일반적인 생태학적 기능, 그리고 경관적 맥락,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생물종 조합이라는 것은 참조 생태계의 대표적인 생물종들을 구현한다. 여기 적절한 군집과 구조를 제공한다. 참조 생태계를 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요. 참조 생태계라는 것은 프로토타입 이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참조, 모범이 될 만한, 우리가 참고로 할 만한, 모범, 본받을 만한, 아무튼 이런 개념으로 어떤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생태계를 참조 생태계로 설정을 해서 생태 복원에 그 생태계를 그대로 본따서 생태 복원을 한다. 그것을 우리가 참조 생태계라는 말이 생태학에 몇 년 전부터 새로 트렌드 되어가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생태학, 생태 복원의 이론은 반드시 자생종, 그러니까 토착 자생종으로 구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자생종이 아니라면 또 뭐가 있죠? 외래종이 있죠. 근데 외래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뉴스에도 많이 보고 그랬지만은 그 외래종들이 우리 토착 생태계를 해친다. 예를 들어서 뉴트리아라고 그런 것들이 쥐같이 생겼던가 생태계를 해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이에요.